YTN의 전 세계 해외 방송 20주년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재외동포 730만 시대에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인식과 정보가 미흡한데요.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전 세계 한민족의 연대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미디어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동포사회 역사와 목소리를 꾸준히 담고 축적해온 YTN의 해외방송 20년, 그 현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오고 삼천을 떠나서 수천리 타양에 타양살이에 지쳐 불렀던 그리운 고국도. 에라 부르라 씨를 활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일궈낸 고려인의 강인한 정신도. 아리랑 고대로 넘어간다. 이억만리 쿠바에서 100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선조의 노랫가락까지. YTN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한민족 역사를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한민족 첫 공식 이주 120년과 쿠바 한인 100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제일동포 1세의 목소리까지. 한인 이주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나라 안팎에서 한민족의 발자취를 비추고 꾸준히 기록해온 건 유일하게 YTN뿐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아메리카노에서도 또戦争가 났다. 전장 폭탄 던지면 집이 다 부서졌고 영계가 온다 고성에 불면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가만히 집안에 들어앉아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부족 소식이 들려왔고 쿠바의 한인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Nosotros no sabíamos nada de eso, pero Kim Woo en su autobiografía menciona a todos los coreanos que desde el exterior, en este caso con remesas, algunas remesas de dinero, a la guerra, en su lucha por liberar a Corea de Japón. I am so proud of being a descendant of them because they came together, they were patriotic, and this is a symbol of it right here. You can see the printing press that they got out to get the weekly newsletter, to keep the concept of the Korean nation alive. 이렇게 730만 재외 한인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는 시도는 우수 프로그램 수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한인 사회부터 최근 형성되기 시작한 동포 사회까지 YTN이 담아낸 영상 기록물이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겁니다. YTN 글로벌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재외동포들의 삶을 보여주거나 이제 역사를 또 아니면 그분들의 문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들이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와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100억엔 성금을 전달한 제일동포들, 그리고 외환위기로 모국의 경제가 휘청일 때 기꺼이 성금을 보냈던 수많은 재외동포 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재외동포의 헌신과 기여를 꾸준히 전달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교육과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확장에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그 컨텐츠가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YTN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테마로 한 굉장히 심도 깊은 그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다뤄주신 덕분에 그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그 고국의 독립운동이나 어떤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했다는 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되면서
재외 동포들이 각자 정체성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는 현지 국가와 그리고 자신의 모국인 한반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모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에 있는 분들께서 재외 동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외동포 역사 공유는 프로그램 방영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재외 한인의 독립운동 다큐멘터리는 실물 영상 교보제로 만들어 한글 학교 등에 배포하고 시대별 한인 이주사 시리즈를 짧은 강의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한민족의 역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한인 이주 역사를 기록하는 콘텐츠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 한인 사회 사이 또 동포들과 고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꾸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외동포 교육은 전문기관이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 차세대들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동기 유발을 이 YTN이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육을 시키는데 또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중요한 하나가 코리안 네트워크의 확산입니다. 근데 코리안 네트워크가 확산되려면은 동포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네트워크되는 기반이 돼야 되죠. 거기에 있어서의 매개체, 말 그대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YTN의 이 동포들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포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방송을 통해 전 세계 한인들의 삶과 역사를 조명하고 고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 앞으로도 YTN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에 뿌리내린 한민족의 이주 역사와 성장하는 현재, 더 크게 빛날 미래까지 차곡차곡 영상으로 기록하며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토마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채소가 양파인데요. 특히 필리핀에선 필수 식재료인 양파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기보다 더 비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현지 요식업계 우리 동포들도 다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이지수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최황민 씨.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은 양파값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중식 요리의 주 재료인 양파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0배 넘게 값이 올라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400페소, 500페소 이렇게 가다가 이게 7,000페소, 8,000페소까지 올라갔어요. 양파 대신 양배추로 요리를 해봤지만 제맛이 나지 않아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하는 수 없이 메뉴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파가 얼른 것도 얼른 거지만은 양파가 또 아예 없었어요, 자체가. 그래갖고 뭐 우리는 그래도 뭐 다른 걸로 좀 보충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어도 그냥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했지요. 양파가 고기보다 비싸서 못 먹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최근 필리핀에서 양파 1kg의 가격은 평균 700페소, 한국 돈 약 17,000원으로 마리당 200페소, 약 5,000원인 닭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처럼 양파 가격이 폭등한 건 지난해 8월 발생한 태풍에다 정부의 농업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수확량이 저조한데도 정부가 국내 생산 양파로 수요를 충당하겠다며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양파값 폭등에 뒤늦게 2만여 톤의 양파 수입을 승인했지만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양파 가격을 잡긴 쉽지 않은 상황. Suddenly, the salary is still small, still minimum, but all the ingredients is more up. So we cannot buy onions. So we need cheaper food to buy. 가격 오름세가 가장 큰 양파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밀가루와 설탕 등 주요 식자재 값이 크게 올라 밥상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곳곳에서 식량 밀수까지 이어지면서 필리핀은 식량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수입한 업자들 사이에서도 단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가에 폭등을 하고 밀수하는 조직들도 있다는데. 특히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우리 동포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지금 세부에 관광객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재료비는 2배 이상 폭등했고 재료비만큼 음식값을 올릴 수 없으니 가격 인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해온 세부 동포들은 올해 들어 입국 규제 완화로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모처럼 경기 회복을 꿈꿨지만 식품 물가 급등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 월드 이지수입니다. 캐나다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산해진 도시에 노숙인이 늘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한인 사회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도심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명성진 씨. 최근 직장인과 주변 대학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열었지만 매출이 기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에 절반도 못 미치니까 굉장히 힘들죠. 원인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 팬데믹은 끝났지만 직장인들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도심을 오가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Employers are doing their best in trying to get employees back into the office, but there's a desire to have more of a hybrid model. 꼭 필요한 미팅이 있을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두 번씩 나가서 직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 변화의 여파로 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싼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에 불과했던 토론토의 사무용 건물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에 13.6%로 7배 가까이 급등했고 같은 기간 조사된 에드먼턴의 공실률은 23%, 전국 평균은 17.7%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산해진 도심에 노숙인이 늘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치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칼 들고 들어가지고 금고도 털고 오븐에다가 자기 들고 온 쓰레기로 불도 지피고 이래서 도어를 열고 막 차를 훔쳐가기도 하고 굉장히 크고 작은 범죄들이 팬데믹 이후에 더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위험관리 부담을 안고 사무실을 비우는 대신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회사도 등장했습니다. They had moved out of this office space and during COVID, and they wanted to offer the free and empty and furnished space to a company that they felt was going to make extraordinary impact. The free rent that we receive would be about 10% of the revenue that we bring in our company. 지역 당국은 비어진 사무용 공간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노숙인들의 자립용 숙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nd there's 5.2 million annually for the next 4 years to support the vibrancy funding. There's other funding that the city provides that's specific to downtown, and it's all designed to encourage,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continued work that we do in support of a safer and more vibrant downtown. 하지만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자리 잡은 만큼 아직 도심에 남아있는 회사들도 계약이 끝나면 교외로 떠날 가능성이 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선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한인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법이나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에서 소외되기 때문인데요.
뉴질랜드에선 한인 사회가 나서 노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꼭두각시 공연을 펼칩니다. 귀여운 재롱의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노년층을 위한 격려잔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기간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던 노인들은 모처럼 열린 행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하고 그래서 외부로 나오는 것도 많이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사회 활동을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매년 하던 행사를 3년째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못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바깥 출입도 못하시고 자유롭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더욱 어르신들이 친구도 만나고 자유로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격려잔치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동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이나 영어로 된 신문 읽기 등 수업도 인기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수업을 제공해 노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 가운데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가더라도 옛날에는 대면을 했는데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모든 게 비대면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뒷조사하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 이 활용 방법이라든지 특히나 은행 관계 또 이 SNS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지 한국인들하고의 대화를 하면은 뉴질랜드의 경제나 뭐 이런 스토리들을 전혀 몰라요. 신문을 읽기가 힘드니까 여기 와서 수업을 들으면 뭐 경제, 시사, 사회, 보험, 집 모든 분야를 다뤄주거든요. 1년에 딱 한 달만 쉬고 계속해요. 더 쉬고 싶어도 이 배우는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네. 열정들이 대단해요. 은퇴자의 주머니 사정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업료만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인들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한인 인구의 약 11%에 이릅니다. 한인 노년층 인구 비중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포 사회는 노인들의 삶을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제 국민들께 한결같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제 국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한인의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한인 동포들,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YTN을 통해 접하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년을 맞이하는 YTN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YTN의 재동포와 관련된 내용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고 축하드리고 또 격려하는 바입니다. 재동포청 출범식에 재동포 콘텐츠는 내동포 간 인식을 높여 상호 교류 협력을 유도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